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에버렛 로저스의 개혁의 확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962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고 2000년대 초까지 몇 번이나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꽤 두꺼워서 정독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데 정말 좋은 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어서 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읽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얼리 어독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마케팅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애초에 60년대에 이 이론이 제창이 되었을 때 이것은 사회학이나 농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연구해서 그 케이스 스터디들을 집대성한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범용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끓여 마시기 같은 거. 옛날 사람들은 지저분한 물을 마시면 왜 아픈지 몰랐지만 세균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물을 끓여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 아이디어가 도입이 되면서 그 아이디어가 어떤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어 가는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요. 또 피임과 같은 가족 계획, 또 개종된 옥수수나 토마토 심기 같은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산이 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이러한 각각의 확산에서 나타내는 공통적인 현상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 이론인데요. 이 책이 정의하고 있는 확산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개혁이 사회 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확산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이거는 A 아이디어가 B 아이디어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 모두 B 그만두고 A를 하자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A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산의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채택률이 되겠죠. 100%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 A 아이디어를 전부 수용을 한다면 그것은 이 혁신이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한 50%, 10, 20, 30, 40, 60, 70, 80, 90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확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확산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한순간에 이렇게 100을 찍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S자 곡선을 그린다. 이것이 이 개혁의 확산 이론이고요. 초기에 채택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A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하지 않을지 알기 어렵고 이 급상승, 요때 이 급상승이 나오는 구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해서 개혁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 A 아이디어는 이제 퍼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딴 사람들 다 하고 있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딴 사람들 다 했어. 한 80%는 다 수용했어.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탈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100%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정에서 누가 개혁을 채택하는가? 그것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표준 분포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개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채택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노베이터들이고요. 이 개혁자들이 대체로 한 2.5%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개혁자들은 좀 무모할 정도로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도하게 흥미를 가집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으실 것 같은데 대체 그런 걸 뭘 믿고 사 싶은 거를 아낌없이 달려들어서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스마트워치를 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개혁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개혁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들은 확산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메이저리티로 퍼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새로운 게 나왔다. 신기하다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한 2.5%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딱히 뭐 확산을 하진 못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힙하다고 타고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힙하다는 사람들이 꼭 이거 한 대씩 끌고 와가지고 회사에서 타고 다니고 그랬던 세그웨이 같은 거 그것도 딱히 확산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뭐 스마트 밥통 이런 것도 좀 두고 봐야겠지만 확산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중한 조기 대다수. 이게 바로 얼리 어돛터죠. 얼리 어돛터. 이 얼리 어돛터들은 대체로 13.5%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은 확산에서 이 개혁자보다 더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견 지도력이 더 높고 커뮤니티에서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와, 새로운 거 나왔다, 재밌다 이러면서 사긴 하지만 딱히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기 대다수들, 얼리 어돛터들이 사기 시작하고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중한 초기 대다수. 이 사람들은 이제 얼리 메이저리티라고 합니다. 이 얼리 메이저리티들은 대체로 34%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바로 사지 않고 좀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이 얼리 어댑터들이 사는 거를 보고 나도 사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 갈아탄 그런 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층이 아이디어를 채택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로 그 혁신이 확산하는데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쯤에 계곡이 있다고들 하죠. 이 장벽을 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확산할 수 있는데 이걸 뚫고 이 대다수층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캐즘. 영어로는 이렇게 쓰나?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대다수들이 올라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개혁이 이 캐즘을 뚫고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대다수, 그 다음으로 이 개혁을 채택하는 후기 대다수, late majority, 이들도 한 34%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 개혁의 확산이 그 사회 체계의 평균점에 도달한 직후에 채택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한 사회적인 압력에 이끌려서 개혁을 채택합니다. 이들은 개혁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개혁을 채택하고 나서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그 사회에서 진짜 지배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 올라타는 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고 있어. 나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 라가즈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가 이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전에 무엇을 행했느냐에 견지해서 행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끝까지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퍼져도 그런 거 뭐하러 사? 난 전화밖에 안 해. 난 접는 폰이 편해.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안 사고 버텼던 주위 사람들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들이
비개혁자입니다. 16%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하나의 개혁이 시간을 두고 사회 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정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인 개혁의 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도 이런 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를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럴 때에도 꿋꿋하게 투자를 하셨다면 그건 개혁자일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뛰어드셨다면 조기 채택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돈을 버네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꿔서 얼리 메이저리티들이 뛰어들 거고, 미국처럼 이제 전 국민이 연금을 주식에 묻어두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레이트 머저리티까지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때도 비개혁자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식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죽어도 땅이다, 죽어도 금이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학문 분야를 불문하고 세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의 확산을 분석한 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타입인지, 또 내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인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거에는 성공 실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뛰어드는 개혁자일 때도 있고, 근데 대체로는 이제 상황을 신중하게 보다가 납득이 되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고 각종 소셜 채널로 그런 아이디어를 알려가는 조기 채택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조기 채택자, 개혁자 이쯤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혁신의 확산과 주식 투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 보았을 때 투자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게 좋은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언제 팔아요? 팥빛이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이 혁신의 확산과 주식 투자 사이클과의 관계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